오전 10시까지 500만 원을 주면 아이는 이틀 뒤에 돌려보내겠다.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200만 원 깎아줄게. 300은 마지노선이다. 왜? 유괴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3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건 나의 복수다. 더 이상 쫓지 마라. 신고하면 네 자식은 영원히 못 본다. 미성년자를 유괴해가지고 데리고 댕기면 골치가 아프니까 즉시 유괴한다. 나 그대로 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진봉 김해 유괴 살인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명칭은 이래요. 김해 개구리 슈퍼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 범인의 이름은 박진봉. 박진봉이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15살 때부터 이 강도 짓을 했대요. 특수강도로 소년원을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절도, 폭력, 강도, 강간치상 뭐 이렇게 하고 전과 구범이에요. 네. 흉악범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 없이 이제 막노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한 날이 1998년 10월 23일이에요. 네. 08시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입니다. 구산동. 양목은 엄마가 운영하는 개구리 슈퍼.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네. 아버지는 렌터카를 운영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간다고 이놈이 나갔어요. 꼬마가. 그런데 얘가 밤 10시가 되도록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부모가. 네. 그러던 중에 밤 10시가 약간 넘은 시각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요. 슈퍼로. 그래서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전화 딱 끊어버려요. 네. 엄마 입장에서 이건 자지러지는 일인 거죠. 10월 25일이죠. 아이가 없어지고 나서 25일 날 이틀 후죠. 네. 10시 13분경 아침에 네 번째 전화가 옵니다. 네. 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특이해요. 당신 남편한테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을 그만둬. 내일 오전 10시까지 500만 원을 주면 아이는 이틀 뒤에 돌려보내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어머니는 그 황모 씨라고 그 당시 29살이에요. 엄마가. 되게 어리시네요. 엄마가 난 돈 없다. 슈퍼하고 무슨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200만 원 깎아줄게. 300만 원을 준비해라. 300은 마지노선이다. 왜? 유괴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3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건 참 기가 찬 얘기예요. 네. 그리고 신고하면 네 자식은 영원히 못 본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예? 됐어요. 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신고했대. 애기 captur했다거나. 예? 신고했지라. 애기 없다거나. 없다고 신고 안 해. 또 아버지 쪽에 그러면 렌트카 쪽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감정을 가진 주변 사람일까? 이런 인식도 좀 했고 게다가 또 이 렌터카를 운영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그 즈음에 낸 적이 있었어요.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경찰이 그걸로 또 집중되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전화였었습니다. 협박 전화 발신지 추적을 해서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는 울산시 학성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걸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김해에서 왔는데 그렇죠. 두 번째 전화는 울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울산시 학성동에 있는 그 공중전화였습니다. 네 번째 전화도 전화가 이제 걸려와서 그 역추적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 43살 노동일을 하는 김땡땡이라는 사람의 휴대폰이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 휴대폰 추적하겠죠. 네. 그래서 10월 30일 날 23일 날 발생했지만 네. 울산에 거주하는 그 김땡땡이 43살 먹은 사람을 검거해요. 네. 그래서 김 씨를 검거해 가지고 너 이 휴대폰으로 그 집에 전화한 적 있지 하니까 그 김모 씨가 무슨 소리냐. 사실 나 휴대폰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23일 날 08시경에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쭉 또 확인하겠죠. 네. 예,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휴대폰 주인 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범인이. 그러다가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죠. 11월 2일 날이죠, 이제. 네. 예, 11월 2일 날 300만 원의 현생 수배를 해요. 그리고 전단을 한 10,000매 정도 전국에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하고 공조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목소리도 뉴스에 나가요. 이게 목소리도. 결정적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뉴스에 나가게 되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사건이 막 미궁에 빠지고 있다가 11월 18일 날 네. 꽤 시간이 흘렀죠. 네. 막 이제 전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목소리는 나가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나 해요. 네. 이 박진봉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진봉. 그 당시 나이가 40살인데 무직이다. 그 사람이 그 구산동, 그러니까 애가 없어진 그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특수강도 뭐 이런 걸로 전과가 한 9번 정도 된다. 그런 사람인데 목소리가 뉴스에서 막 흘러나오는 목소리하고 그 박진봉이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원래 그 박진봉이가 이 없어진 양군, 얘가 그 댕기던 그 오락실 주변에서 자주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했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박진봉이가 안 보인다. 네. 자취를 감췄다. 네.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제보죠. 네. 예.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이거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추적 수사 들어갑니다. 사건 발생 27일째 되는 날 네. 11월 19일이에요. 네. 오후 2시경에 이 사람을 쫙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강릉시 네. 명주동에 있는 땡땡다방하고 또 명주 초등학교 앞 공중전화에서 이 사람이 전화를 거는 거를 경찰이 딱 봤어요. 네. 그 전화는 이 박진봉이가 김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없어진 동네죠. 그 동네에 거주하는 누나, 44살 먹은 누나한테 전화 걸고 나오는 거를 딱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가 뭐였냐면, 나는 누나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받아가지고 협박 전화만 해줬어. 난 진짜 죄 없어 누나. 근데 나를 지금 찾고 난리야. 그때 만취한 상태였대요. 검거를 할 때 누나한테 전화하면서 나는 누가 협박 전화를 하라고 강모 씨라고 얘기했어요. 네. 강땡땡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협박 전화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준 거야. 나는 걔네 부모한테 내가 누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사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가공의 인물을 이제 지 누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오는 거 경찰이 낚아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28일 만에 28일 만에. 네, 예. 검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체포 당시 보니까 편지가 나와요.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편지에 심정이 괴롭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게 된다. 자수하고 싶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도 같이 세상 떠날 거다. 이건 나의 복수다. 더 이상 쫓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3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각각 경찰서와 방송국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해경찰서하고 KBS 창원방송국, 그다음에 MBC 마산방송국 여기에다가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은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게 된다, 자수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렌터카 그만두라고 하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자기한테 수사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편지를 쓴 거고 그래서 네. 그걸 방송국하고 경찰서에 보내려고 한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죠. 머리를 쓰려고 그래, 했던 마지막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부모한테 유감 있는 것처럼 수사 방향을 돌리려고. 그다음에 뭐 추적 못하게 하려고 내가 죽으면 애도 죽는 줄 알아. 이건 은근히 겁주는 거죠. 근데 더 황당했던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잡아놓으니까 머리가 삭발인 상태였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승려 행세를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박진봉이는 도주를 해가지고 경북 영천 쪽으로 갔어요. 그쪽에 가서 이제 머리 깎고 승려복을 사입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나요. 김경호라는 노숙자를 만나요. 그 사람도 머리 깎게 하고 똑같은 복장 입혀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거는 그 김경호라는 노숙자한테 이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씌우려고 그 김경호를 선택한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노숙자를. 그 김경호 같은 경우는 언제 검거가 되냐면요.
공중전화 걸고 나올 때 그 체포할 때 같이 그 옆에 있다가 김경호도 같이 체포돼요. 김경호는 이 분리신문 하니까 얘기해요. 박진봉이가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양모군을 유기했다는 말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 저 써 있는 편지 그것도 내 글씨다. 불러주는 대로 내가 쓴 거다. 이달 초 경북 영천에서 박 씨를 만난 김경호 씨는 지난 17일 김해 경찰서와 방송사에 보낸 협박 편지는 박 씨의 강요로 자신이 직접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아픈 얘기. 어린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네. 처음에 잡히고 나서 3일 동안은 아예 묵비권과 난 모른다라고 그렇습니다. 일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호도 그랬고 박진봉이도 그랬었어. 저 전화해준 것뿐이 없습니다. 정규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한 번 더. 예, 정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모릅니다. 결국은 같이 있던 김경호가 어린이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 그다음에 납치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 편지도 대필했다는 얘기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진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박진봉이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뻗댄 것 같은데 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간단해요. 이 사건 수사는 이제 증거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가 없어졌던 10월 23일부터 검거되는 11월 16일까지 행적 수사를 하죠. 이른바 알리바이를 네. 캐는 거죠. 그랬더니 박진봉이는 그때는 혼자 있었던 걸로 나와요. 혼자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그 공조수사가 개시되니까 삭발을 하고 이제 승려 행사한 거예요. 포항, 울산, 강릉 이런 데로 도피 생활을 쭉 했던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영천 역전에서 노숙자 김경호를 만나가지고 김경호한테 아이를 합치할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사서 입혀요. 자기가 납치하고 했을 때 그 입었던 옷을 다 노숙자에게 똑같은 옷을 김경호 노숙자한테 사서 입혀요. 네. 그거는 이제 김경호한테 혹시 누가 본 목격자가 있으면 인상착의를 똑같이 해가지고 덮어 씌우려는 목적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 세 통을 불러줘 갖고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생기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럼 진짜로 카센터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만큼 이것이 복수나 렌트카. 원한에 의한 유괴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괴를 하고 살인을 한 것인가가 처음에 궁금해집니다. 렌트카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제 거짓말 한 거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납치할 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렌터카 사장이에요. 너네 집 부자니 하니까 우리 집 부자예요. 이 얘기는 했었어요. 더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뭐 3일 후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날 그게 네. 예. 사실은 아이를 이제 이 아이가 그 양모군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일날 학교에 간다고 해놓고는 학교 안 가고 그 근처에 있는 야산 가서 야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이거를 박진봉이가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접근해 가지고 살살 꼬여서 물어봤어요. 돈 뜯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박진봉이가 부모 직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렌터카 엄마는 슈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를 딱 찾아내고 애를 납치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냥 당일날 그 야산에서 납치하고 집에서부터는 한 500m 밖에 안 되는 서재골이라는 골짜구니가 있는데 그 뒤편 야산으로 가서 거기서 애를 그냥 바로 살해한 거예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30cm 깊이의 땅 속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양군의 시신은 낙엽과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해해놓고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화질하면서 희망 고문한 거죠. 경찰이 그 아이를 이제 검거하고 나서 아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서재골 그 뒤편 야산에 가서 그때 갔을 때는 아이가 이미 심하게 부패가 된 채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즉시 살해한 겁니다. 네. 현장에서 즉시 살해한 거고요. 박진봉이의 이 범행 수법이 좀 꼼꼼하잖아요. 나름 치밀하고 노숙자 김경호에다가 범행 당시에 지가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히고 네. 그 협박하는 편지를 대필하게 시키고 그리고는 나중에 돈만 받아먹고 난 다음에 김경호를 살해하고 발견되게 하면 이 유괴범이 돈만 받아먹고
음. 자살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수면제도 130알을 준비했었거든요. 김경호 먹이려고. 네. 그런 거 보니까 엄청나게 치밀하게 했잖아요. 네. 이런 수법,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유괴하자마자 바로 살해하는 그런 방법 등등,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학습된 유괴범의 행동 양태거든요. 박진봉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도소에서 납치 관련돼서 수법을 내가 습득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미성년자를 유괴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골치가 아프니까 즉시 유괴한다. 나 그대로 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진봉이는요 1심에서 사형 선고받고요. 네. 결국은 사형으로 확정은 됐지만 사형 집행은 안 됐죠. 네. 예, 안 됐고 2002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마산에 있는 어떤 극락정사 주지한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네. 그게 박진봉이가 교도소에서 그 주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천도제를 부탁한다. 네. 그 아이의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극락정사 주지가 그 편지를 받고 죽은 아이의 천도제를 지내줘요. 그리고는 교도소로 갑니다. 가서 이 박진봉이를 만나요. 네. 그래가지고 너 최선의 참여는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거다. 그래서 청명이라는 스님, 청명 이 법명을. 수계를 받습니다. 네. 수계식을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박진봉이는 교도소 내에서 이제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저희 한국의 살인 사건 또 네. 다음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